우리는 종이나 땅바닥에 수많은 삼각형들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삼각형을 한 번이라도 그렸던 적이 있을까? 보통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인 도형으로 정의한다. 불행히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모든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그렸던 적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이 추상으로만, 다시 말해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플라톤의 생각은 달랐다.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플라톤은 내각의 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80도인 삼각형이 바로 그 유명한 이데아의 세계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철학자였다.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을 염두에 두고 다음 대목을 살펴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의 속내를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태어난 직후에도 동일함이나 큼, 작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 일체를 이미 알고 있었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논의는 특별히 동일함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아름다움 자체라든가 좋음 자체, 그리고 올바름 자체나 경건함 자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니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문답을 통해서 묻고 대답할 때 뭐뭐신 것 자체라는 표시를 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획득해 갖고 있었다는 것이 필연적인 것일세. 파이돈에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핵심은 뭐뭐신 것 자체라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내각의 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80도인 삼각형이 바로 삼각형인 것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사유를 상징하는 이데아, 즉 에이도스는 바로 뭐뭐신 것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의 말대로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 올바름 자체, 경건함 자체를 포함해서 삼각형 자체, 사각형 자체, 인간 자체 등이 모두 에이도스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 삼각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 사각형 자체, 동물 자체, 인간 자체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아름다움, 불완전한 좋음, 불완전한 사각형, 불완전한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대목에서 플라톤은 묘한 생각을 하게 된다. 현실에서 확인되는 불완전한 것들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완전한 에이도스들의 불완전한 복사물이라고 말이다. 결국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복사물들은 원판인 에이도스보다 흐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당연히 에이도스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판과 복사물이라는 흥미로운 발상을 토대로 플라톤은 에이도스와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유 이론을 만들게 된다. 여기서 분유라는 말은 그리스어에는 관여나 참여를 의미하는 메텍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파이돈의 다른 대목에서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적이 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 아름다움 자체에 의해서 아름답게 된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사물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들이 아름다움 자체, 즉 아름다움이라는 에이도스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사물들의 입장에서 아름다움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란 에이도스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 자체는 하나이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많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보통 메텍시스와 관련된 플라톤의 존재론을 분유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분유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것들의 일부분으로 아름다움 자체에 참여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20세기 프레게와 러셀 같은 논리 철학자들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집합론적인 발상의 원형이기도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돈 인용문 후반부에 피력되어 있는 플라톤의 인식론을 살펴볼 차례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획득해 갖고 있었다. 플라톤은 우리가 현실에서 사각형 같다, 아름다운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각형 자체, 아름다움 자체, 인간 자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플라톤은 논의를 전개한다. 이것이 바로 분유이론과 함께 플라톤 철학을 구성하는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기 이론이다. 상기란 아남네시스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로 글자 그대로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육신에 들어오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무엇인 것 자체들로 가득 차 있던 세계 속에 살고 있었고, 당연히 인간 영혼은 이미 에이도스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불행히도 육신에 갇혀 살면서 인간의 영혼은 점차 에이도스를 망각하게 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간이 아름다운 사물을 보면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다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것은 자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아름다움 자체를 기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톤에게 인식이라는 것이 상기 혹은 기억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국가를 넘겨보면 상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흥미로운 신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레테로 유명한 망각의 강 이야기다. 그들 모두는 무섭도록 이글거리며 숨이 막히게 하는 무더위를 뚫고 망각의 평야로 나아갔다네. 이곳은 나무도 없고 땅에 자라는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네. 그들은 무심의 강 옆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냇물은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라네. 그래서 이 물은 모두가 어느 정도는 마시기 마련이지만 분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정도 이상으로 마시게 된다네. 일단 이를 마시게 된 자는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군. 국가에서. 레테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들판인데 이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황량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영혼이 반드시 이 레테를 가로질러야만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목이 너무나 마른 영혼은 레테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 이 강은 무심의 강, 즉 망각의 강이다. 이 강물을 마시면 영혼은 저승에 있던 에이도스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타들어갈 듯 목이 마른 영혼들은 강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망각의 물을 마시고 만다. 그나마 강물을 적게 마신 영혼은 현명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많은 강물을 섭취한 영혼은 동물처럼 우둔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플라톤에게 진리가 알레테이아로 표기되었던 것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알레테이아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아와 망각을 뜻하는 레테가 합성된 말이다. 결국 진리란 망각의 부정, 즉 기억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다. 바로 이것이 플라톤의 상기설이다. 현실에 살고 있는 인간이 에이도스를 상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레테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운동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에이도스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테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순수한 에이도스를 본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육체를 가지고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니까 말이다. 이런 이유로 플라톤은 죽음을 찬양했던 것이다. 그에게 죽음이란 육체를 벗어나 순수한 영혼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었다. 파이돈에서 플라톤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물론 플라톤이 자살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에이도스를 상기하려면 우리가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순수한 정신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하지만 경험과 감각을, 그래서 경험 세계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나 세계의 진실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의문이었다.